왜 해야 되는 목적을 자꾸 생각하는 아이로 만든다면 어머니는 진짜 1, 2년 고생으로 아이가 스스로 살게끔 하는 아이로 만드실 수 있다는 거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십니까. 고민해결 의사쌤 이지원입니다. 자기주도 학습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 맞거든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어머님들 애기들을 키우시면서 수능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수능을 잘 쳤으면 좋겠다. 거기에 따른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되게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수능을 잘 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때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한 아이만이 자기가 진짜 원하는 대학이나 자기가 원하는 이상의 실력을 나타내는 거를 저는 수없이 많이 봤거든요. 그럼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뭐냐? 스스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내가 뭘 모르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공부에서 부족한지 먼저 캐치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학원을 선택하고 내가 이 학원을 다녀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내가 이 문제지를 풀어야 되겠다, 자기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해서 가는 거, 이것이 자기 주도 학습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중학교 뭐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다가 고등학교 때 외고를 간다든지 과학고를 가서 오히려 거기서는 아이가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옛날에 빛나는 성적을 못 받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보신 분들이 주위에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정말 공부에 별로 뜻이 없었고 했는데, 집에서 뭐 IMF가 터지면서 제가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진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뭐가 부족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고부터 그것이 뛰어넘어졌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때 저보다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은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아무 생각 없이 학원을 다니게 되는 친구들이 있었고, 결국은 오히려 내가 더 중고등학교 때는 스스로 내가 공부를 함으로써 그거를 뛰어넘는 것들을 많이 보고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주도 학습이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데, 이거를 갑자기 고등학생이 됐을 때 자기주도적으로 해! 너 18살 됐잖아! 이렇게 한다고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그 밑 작업이 필요한데, 너무 거창하게 할 게 아니라 일단 생활에서부터 자기주도적인 이런 것들을 자꾸 경험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중요한 게 이제 어머니 역량에 따라서 아이가 잘 따라오니까 너무 많은 학습량, 너무 아이의 이제 수준보다 높은 이런 난이도의 문제들을 자꾸 아이가 잘한다고 풀게 하면서 자꾸 해도 끝도 없는 학습량에 아이가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거나, 그러면서 성취감이 충분히 못 느껴진 상태로 초등학교 때 자꾸 이렇게 학습되다 보면은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해야 될 시기가 됐을 때 그 힘이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공부라는 거는 항상 자기를 힘들게 했었고 해도 별로 좋지도 않았고 기억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좌절감과 이런 무기력감을 많이 경험함으로써 결국은 공부는 수단인 거거든요. 좋은 대학 가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자기 목소리 내면서 떳떳하게 사는 걸 원하시니까 공부 잘해라, 좋은 대학 가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목적은 우리 아이가 멋지게 사는 거고 공부는 수단인 건데, 이 수단 때문에 아이가 자꾸 좌절감을 겪어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이거는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그 학습량과 아이의 난이도를 조절해서 우리 아이가 정말 성취감을 느끼고 있는지 이걸 한번 체크를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자기 주도적인 거를 자꾸 어릴 때부터 연습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일상생활에서부터 연습이 필요한데, 우리 얼마 전에 오신 환자분께서 우리 아이는 아침에 책가방도 안 챙긴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가 아침에 살벌하게 터지고 나서 야 책가방 챙겨, 오늘 또 안 챙겼어, 이렇게 돼봤자 이미 터지고 나서는 아이한테 좋은 가치를 설명할 때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아이가 엄마의 좋은 가치를 들을 준비가 돼 있고 아이의 생각을 말할 준비가 돼 있는 그때 그런 대화가 필요한 거거든요. 가르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을 때, 그때 이미 벌어졌을 때는 피하시고 서로가 편안할 때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 진짜 엄마가 원하는 가치를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사실은 아침에 엄마 너무 바쁜데 아침에 혈압약 먹을 시간이 없다, 너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아침에 책가방 안 챙겨서 엄마가 힘들어 죽겠다, 이런 식은 절대 안 돼요. 그냥 엄마가 원하는 게 있고 너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하고 물어봤을 때 아이가 그날은 편안하고 기분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엄마 내가 뭐 도와줄까?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책가방 챙긴 얘기가 만약에 안 나왔다 그러면은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그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은데 네가 책가방을 챙겨줬으면 좋겠다, 책가방 정도는 네가 챙겨야지, 이게 절대 아니라 이거죠. 책가방을 챙겼으면 좋겠는데 네 생각은 어때? 하고 그 아이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그거 괜찮은 것 같아, 내가 그 정도는 해줄게, 뭐 이렇게 내가 책가방 좀 챙겨볼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기분이 좋으니까. 근데 절대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아이가 책가방을 챙겼을 때 아이한테도 뭐가 좋은지, 왜 책가방을 챙겨야 되는지 아이 스스로 말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가 책가방을 챙겨다고 생각해서 엄마 참 고맙다. 근데 네가 책가방을 챙기면 엄마도 편하긴 한데 너한테는 어떤 점이 좋을지 너도 한번 얘기를 해볼래 했을 때 아이가 그냥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뭐 당연히 내가 알지 하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엄마가 그래 너도 알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너가 책가방을 챙기면 엄마도 이게 좋고 너도 이게 좋고 이게 참 괜찮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하고 스스로 자기가 왜 책가방을 챙겨야 되는지 말을 함으로써 정말 책가방조차도 안 챙긴 아이가 서서히 변하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어머님들이 얘기하실 거예요. 책가방 챙긴 건 당연한데 당장 챙기라고 하면 되지.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냐. 어머니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지금 조금 번거롭더라도 하지 않으면 계속 책가방 챙겨라는 얘기를 하셔야 될 거고 애를 23, 30년 키울지도 모르는 이 시점에 1년, 2년 잠깐 이렇게 번거롭더라도 아이가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왜 이걸 했을 때 좋은지를 아이가 스스로 말하게끔 훈련을 시켜서 왜 해야 되는 목적을 자꾸 생각하는 아이로 만든다면 어머니는 진짜 1, 2년 고생으로 아이가 스스로 살게끔 하는 아이로 만드실 수 있다는 거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자기주도 학습 좋습니다. 좋고 이거 진짜 필요한데 그거를 하기에는 초등학교 때 너무 많은 학습량과 아이를 압박하는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 좋겠고 적당한 성취감과 아이의 자존감을 깨칠 정도로 그런 수단으로 이렇게 이용하셔야 된다. 그래서 진짜 자기주도 학습을 할 때 그때 역량을 발휘하도록 어머니가 만드셔야 된다. 그리고 아이가 항상 왜 해야 되는지 학원을 하나 가더라도 이걸 왜 다녀야 되는지 서로 의논을 하면서 왜 해야 되는지의 가치를 아이가 직접 말할 수 있게 말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나는 또 이런 고민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 그 링크에 메일이나 링크에 사연을 보내주시면 거기서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분들에게 제가 성심성의껏 진심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